이거 2025년 건설 경기만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. 뭐 진짜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답이 없어요. 지금 사실은 올해는 어떻게 버텨야 되나 하는 시기일 거예요. 버티는 사람은 살아남을 건데 여기서 못 버틴다면 뭐 진짜로 다시 재기 못할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저희도.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. 정말 정리되는 시기. 올해는 그 와중에 또 살아남겠죠. 오늘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근데 지금 말하는 현장은 제가 올린 건물이에요. 업체들을 불러다 공사를 하고 뭐 땅을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해서 건물을 올리고 지금 도시공사나 LH에다 넘기려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업계에서는 힘들어진 시기가 대출 금리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을 때 그때부터 많이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. 저희가 뭐 한 3천만 원대 내던 이자가 거의 6, 7천까지 올라갔었거든요. 한 6개월 정도 시들은 갖고 있으니까 그냥 떨어지겠거니 했는데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. 그게 지금 그거부터 시작이었어요. 너무 힘들어져서 그래도 뭐 좀 땅을 계속 잡아놨던 게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빨리 올려서 이제 팔아서 정리가 하면 되겠구나. 그래서 좀 뭐 안 남기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 뒤에 나왔던 정책이 어마어마한 게 나오기 시작했죠. 뭐 갑자기 PF 대출을 다 묶어 놓고 근데 뭐 어느 정도 여력이 있었으니까 내 돈 갖고 지면 되겠지 하고서 올렸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뭐 이제 건물 다 짓고 나면 저희 용어로 통대출이라고 하는데 통대출까지 갑자기 막아버린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은행하고 이야기가 돼서 저희도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한두 번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컨택을 하면서 이제 은행하고 얘기해서 된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도 시작을 했고 마감까지 잡아서 이제 중공까지 낸 상황이었는데 여의치가 않게 됐어요. 갑자기 어제까지 된다는 게 다음날 안 되는 거죠. 정말 진짜 그때는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. 일하는 사람들 잔금도 줘야 될 것이며 이자도 계속 내야 될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건물 전체가 넘어갈 때까지 저는 이제 그 버틸 돈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그 버틸 돈이 없어진 거죠. 그러니까 내 삽이죠. 내 자산을 그냥 다 갖다가 이제 이자로 내는 상황이 되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이자를 내면서 버텼어요. 정말. 근데 이제 정말 짧게 끝날 줄 알았던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자를 뭐 저희가 7천 얼마씩 거의 1년을 낸 것 같아요. 갑자기 생존의 길로 이제 바뀌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정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. 정리를 해야 되고.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주고 싶은 사람은 안 되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피해를 또 입히게 되고 있고 상황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게 나라에서 하는 일들이 아쉬움감이 많은 게 여유 기간을 두고 정책을 좀 펼쳤더라면 저희도 준비를 하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책이 나오니 어제까지 됐던 대출이 그 다음날에 막히는 경우는 전 처음 봤어요. 이번은 준비할 시간 자체가 없더라고요. 갖고 있는 자산을 정리하면서 돌려막기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. 건설업종 업종에서는 저만 그러신 게 아닐 거예요. 지금 제 아시는 분 같은 경우는 PF 대출이 막혀서 땅을 사놓고 그 땅에 대한 이자만 내다가 그 이자를 내던 기간이 땅에 들어간 돈을 넘어선 분도 계셔서 거기도 이제 폐업을 했고 몇 군데를 하셨는데 몇 군데 땅이 있었는데 PF가 도저히 안 나와서 회사가 공중분해됐고 또 아시는 분 한 분은 저희랑 비슷하게 이제 통대출을 안 나오는 바람에 버틸 여력이 없어져서 지금 거기는 버티고 계신데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고 근데 저희도 비슷해요. 그냥 지금 버티고는 있는데 너무 힘들죠. 어떻게든 해결은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해결을 하러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회사가 여러 개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도 좀 영향력이 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도 좀 해결하다 보니까 이제 잘 시간 빼고는 너무 바쁘네요. 보통 이제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면 땅을 살 때 대출을 받아요. 대출을 한 30% 받아서 아예 30% 정도 자기 돈을 갖고 자기 자본이 없으면 아예 할 수는 없어요. 근데 요즘 땅값 뭐 상업지에 사면은 한 200평만 사도 한 4천만 원 할 텐데 그러면 뭐 내가 땅을 만약에 100억짜리를 샀다. 그럼 자기 자본이 20억에서 30억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내 돈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자를 내면서 대출을 받겠죠. 그렇게 사서 건물을 이제 또 올릴 때 PF 대출을 받아요. PF 대출을 받아서 올리고 나중에 건물이 져지고 준공이 나면 건물을 담보로 통대출을 받아요. 그럼 이제 PF랑 이런 돈을 다 갚고 대출 하나로 묶는 과정인 거죠. 뭐 그렇게들 많이 했어요. 여태까지. 땅 대출은 똑같은데 PF 대출이 막히니까 거기서 이제 1차 문제가 생겼죠. 뭐 이제 갑자기 PF가 안 된다고 해서 무산되고 그러면서 이제 건물을 못 짓게 되고 그 땅에 대한 이자만 내고 있는 거죠. 뭐 그렇게 되신 분들 그리고 다 나중에 뭐 PF 일으켜서 짓고 있었는데
이제 통대출 받아서 전환해서 나중에 뭐 일하신 분들 돈을 좀 덜 준 금액들 같은 걸 거기서 이제 먼저 주고 내가 이자를 내면서 갚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매매가 되거나 했을 때 그걸로 이제 탕감을 하거든요. 뭐 나중에 뭐 그 건물 통대출이 막히니까 거기서 또 이제 뭐 돈 받을 분은 못 받았을 거고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그렇다고 뭐 집이란 게 바로 한 번에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. 그 기간 안에 또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빚독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죠. 근데 그 악순환의 고리 같은 거를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바뀐 거잖아요. 너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니까 어저께까지 되는 게 오늘 안 돼. 저도 이제 한 십몇 년을 하다가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요. 근데 뭐 비단 저만의 문제면 제가 이상하게 방만한 경영을 했겠다 이러는데 제 주위에 다 그렇게 힘들어 하시고 정말로 많이 무너지고 계세요. 근데 정말로 PF 대출이 저희 같은 영세 기업들이 받으면 얼마나 받았을까요? 거의 아파트로 가지 않았을까? 액수 자체가 틀리잖아요, 그거는. 그러니까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 그쪽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결국 피해는 작은 업체들이 보는 형국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일하신 분들 그렇다고 뭐 돈을 안 줄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뭐 내 자비로라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자비로 지금 이자 내기도 바빠요, 대부분들. 그럼 이제 팔리면 줄게 뭐 대물로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대물로 안 될 경우에는 뭐 좀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도 제가 좀 단열재 제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못 받은 돈이 꽤 많아요. 저희도 지금 상황에서 제가 집을 짓기도 하는데 저희도 밑에 하청 업체이다 보니까 못 받은 돈이 많은데 대부분 그런 이유로 못 주고 계시는 거예요. 대출이 막혔대.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 겪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말을 못 하겠는 거지. 일부라도 좀 해주세요. 뭐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악순환의 고리가 뭐 하나가 터지면 못해도 열 몇 개 업체가 같이 물려가니까 요즘에 뭐 대기업 뭐 지금 요번에 뭐 나왔잖아요. 뭐 부도 났다고 신동아 뭐 정말 그런 대기업 같은 애들 부도 나면 밑에 한 400개는 같이 망가질 텐데 뭐 한두 군데 거기다 벌려놓은 것도 아니고 저희만 봐도 진짜 저희로 인해서 몇십 개 업체가 고생을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 뭐 지금 사회적인 문제잖아요. 사실은 이거는 PF 대출을 뭐 그리고 그 뭐 건물 담보 대출, 통대출을 1, 2년을 해준 게 아니잖아요. 정말로 몇십 년을 해서 그 구조로 집을 짓게끔 나라에서 지향을 했고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해와서 이어진 행위들이었는데 그걸로 뭐 불과 몇 개월 안에 갑자기 칼질하는 듯이 막아버리니까 조금 시간을 주고 여유를 주고 했더라면 이렇게 됐을까? 결국은 이렇게 됐을 거예요.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했으니까 이런데 그래도 피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을까. 그렇게 예고를 좀 해줬더라면 건물이란 게 뭐 하루 이틀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. 뭐 빨리 내고 늦게 내고 이걸 얘기하지 않을게요. 그냥 한 1년 안에 낸다고 쳐. 그럼 1년 동안 우린 이자를 내면서 뭘 하면서 이제 집을 짓는 거잖아요. 내 돈도 들어가 있을 거고. 그러면은 뭐 진짜 한 1년 동안은 그 후의 정책을 뭐 은행하고 얘기해서 이게 통대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 해놓고 하거든요. 그리고 몇 개월 전에 꼭 이야기를 하고. 그게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뭐 바뀌어버리니까 이거는 사실 수습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갔죠. 이거 2025년 건설 경기만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. 진짜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답이 없어요. 지금 뭐 우리나라는 약간 건설에 편향돼 있다고 해야 되나? 약간 좀 많이 좀 치우쳐 있어요. 건설 쪽에 일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거리가 없으니 술 먹었더니 당연히 없을 것이며 그러면 이제 자영업도 또 되려 힘들어지는 건 당연할 거야 아마. 그러면 이제 건설업은 뭐 사실은 올해는 어떻게 버텨야 되나 하는 식일 거예요. 버티는 사람은 살아남을 건데 여기서 못 버틴다면 뭐 진짜로 다시 재기 못할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저희도 여기서 이제 이 타이밍을 이 흐름을 버티면 결국 이제 정리가 돼서 기회가 많아지는 걸 수도 있어요. 남은 사람들끼리 나눠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. 정말 정리되는 시기. 올해는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엔 뭐 피바람이 몰아칠 정도로 무서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와중에 또 살아남겠죠. 그리고 사람이 힘들 때 뭐 솔직히 뭐 힘들 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뭐 내려놔라 그 어설프게 힘들어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. 그거 진짜 죽을 만큼 힘들면은 그런 말 못해요. 아무 생각도 안 들거든. 매일 막 전화와 그거 받아서 해결해야 돼. 일 터져 또 해결해야 돼. 나한테 숨 쉴 시간을 안 주는데 내가 갖고 내려놓고 뭐하고 얼추당투 아는 거고 우선은
마무리가 잘 돼야 된다. 무조건 이게 망하더라도 잘 망하는 게 중요한 거지. 저도 이제 뭐 사업을 하면서 망해본 경우가 꽤 돼요. 근데 망할 때 잘 망해야 다음도 있지. 거기서 진짜 까딱 잘못 망하면 다음이 없어져요.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이나 날 도와주신 분들한테 실수를 하면 안 돼요. 진짜로.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. 실수하면서까지 망하면 다음에는 누군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. 날 도와준 분들, 그런 분들한테는 절대 실수하지 않고 망하는 거. 정리를 잘해야겠죠. 정리를. 그냥 솔직해지는 게 제일 좋아요. 내 상황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해결을 해야지 해결이 되지. 그걸 꽁꽁 싸매고 해결하면 안 되더라고. 하고 오픈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야 정리가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1달러를 하려면은 그냥 우선 최대한 오픈을 다 하고, 이런 상황에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 기다려주십시오. 기다려달라고 할 거면 기다려달라고 하고, 이게 최선이라면 이거 최선으로 끝내야죠. 앞으로 벌어서 갚을게요. 그렇게 하든지. 그 끝맺음이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, 마음가짐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음가짐 얘기하고 싶었는데 마음가짐은 없어요. 그냥 버텨야지. 하려면 그런 걸 해야지. 전화 많이 받고 막 그러면 스트레스 받거든요. 넓게 트인 공간 가서 좀 쳐다보고 있다든지, 잔잔한 호수 같은 거 보고 있으면은 나도 잔잔해지잖아요. 뭐 내 마음이 잔잔해지, 내 상황이 잔잔해질 수는 없어. 근데 이거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, 잠깐 분명히 내 생각을 정리할 타이밍이 필요해요. 근데 그 시간을 못 내면 너무 뒤죽박죽 돼서 나중에 정리가 안 되더라고. 한두 시간이라도 전화 안 받고 뭐 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. 그거를 안 하면, 나한테 질문을 안 하면 그냥 어느 순간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다가 그 상황에 끌려가더라고.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순간 딱 정신 차리고 봤을 땐 너무 멀리 와서 나한테 질문할 타이밍이 없어. 그러고 나면 나는 너무 상처받아 있어갖고, 내가 상처가 너무 크니까 질문을 해도 먹히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. 우울증이 오고 뭐 알코올 중독이 오고. 그러니까 내 상황에 대한 그 있잖아요, 자포자기와 하면서 신세한탄, 그것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화가 나겠죠. 나 자신한테 화가 나고 뭐 자책을 하고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로 운동을 일부러 해요. 포기하기 싫어서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해요. 예전 같았으면 저도 그 어렸을 때 그랬을 거예요. 막 가서 술 먹고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 그냥 잘못되더라고. 어떻게 되진 않고 나만 잘못되더라고. 그렇게 해선 해결되는 게 없고, 그렇게 했을 때 가족이 힘들어지죠. 가족이. 그러니까 정리하자면, 그냥 너무 힘들면 가서 좀 잔잔한 호수 이런 걸 보러 가서 생각 정리할 시간을 좀, 핸드폰 좀 놓고 한두 시간이라도 전화 안 받으면서 내 생각 정리 좀 하고, 뭐 그리고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좀 생각을 해서 난 좀 열심히 해야겠다. 그러니까 동기부여 좀 해야 되고, 뭐 운동을 조금 해서 내 신체 바이오리듬이잖아요. 그 리듬을 좀 다시 살려놓고, 기회가 왔을 때도 또 일을 할 거 아닙니까? 우리가 자포자기 뭐 술 먹고 죽여서 뭐 은둔형 외톨이가 되면 누군가 기회를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.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.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지금 제가 좋아서 이러고 뭐 즐거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저도 뭐 제 심정이 이런데 이렇게라도 하니 좀 편하더라,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. 책 같은 거 하나 찍어서 읽으세요. 저 같은 놓아버리면 책, 뭐 데이비드 홉킨스 그런 책을 좀 몇 번씩 읽었어요. 그냥 얻어가는 인사이트죠. 그러니까 좀 얻더라고. 얻게 되고, 그 얻고 난 걸로 생각을 한 걸 하더라고.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이게 다 문제가 돼서 나한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를 한번 고민을 했어요. 그래서 고민해보고 나니까 어차피 사람 사는 일인데, 아니 진짜 끝에 가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? 죽기보다는 살기가 더 좋으면은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하겠지. 포기할 부분 포기하고 취할 부분 취하고, 뭐 그런 과정이 생겼어요. 저는 그런 과정이 생겨서 지금은 그냥 좀 질문을 좀 하려고 노력해요.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는데, 계속 질문 한 5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망해서 뭐가 어떻게 됐는데, 나중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엄청 대단한 건 아니에요. 그냥 빚이 얼마 생겼을 뿐이더라고. 그 빚으로 인해서 나한테 좀 힘들어졌을 뿐이고, 근데 나는 그 돈을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더라고. 뭐 그런다고 해결되는 건 없는데 내 마음을 풀어내는 과정이더라고. 그렇게 해서 움직여서 하나하나 풀다 보면 또 뭐 언젠가 해결되지 않겠어요? 계속 10년 동안 어떻게 힘들어. 어느 순간 좋은 날은 오지. 일정 고난이 오면 일정 행복도 올 거 아니에요. 나는 그래서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나는 행복이 올 거라고 그거 믿고 사는 사람이라 좀 긍정적인 편이죠. 그러니까 좀 버티는 건데, 화는 나는데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. 우선 뭐 요즘에 힘드신 분들 많을 텐데 다들 힘내시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.